공법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지금 태생적으로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고시 내는 시험이 다른 국가 고시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요즘은 잠깐 응용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기출문제 위주로 거의 많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이제 바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과목을 지금 타깃으로 잡죠. 지금 저기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하고 지금 아까도 뭐 지적법은 지금 우리가 아까 입문 과정을 풀어도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법도 그렇게 조금 암기사항하고 좀 이렇게 그 개념들을 알으면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타깃으로 삼는 게 공법하고 등기법이에요. 저 세법도 타깃으로 삼았었는데 올해만 조금 약간 세법이 약간 약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이 타깃인데 이제 공법은 워낙 조문이 많고 지금 공법은 선생님들이 얘기한 조문이 지금 3,200개예요. 조문만 3,200개. 지금 이 등기법은 300개도 아니고 한 160개. 저기 지적법하고 등기법 합쳐서 160개. 그리고 이 3,200개 조문만 이 책에 실어도 이 책 2권일 거예요. 책 2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법이 지금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올해도 그랬었죠, 지금. 그러다가 이제 공시법은 더 이제 멘붕이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게 2년 전부터 시험이 나눠졌죠. 2차를 2번으로. 옛날에는 한꺼번에 같이 봤어요. 4과목을. 근데 2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150분 치르기가. 그래서 진짜 항의가 들어가지고 2번을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다 보니까 올해 지금 시험 본 사람들이 공통된 얘기가 1차 본 사람들은 더 있고 2차만 본 사람도 공법에서 멘붕이 되다 보니까 공시세법을 푸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있다를 없다를 읽고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이거 본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게 지금 심장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올해 내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도. 이러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 연습하실 때 그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3,200개 조문이니까 책에 안 나온 조문들을 골라서 지금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실제 위원들이. 지금 제가 실제 그날 해설 강의로 갔는데 선생님들이 공법 선생님이 3사람이 옆에 있는데 3사람들이 완전 멘붕이 빠졌어. 답을 못 찾더라고. 어떤 문제는 답이 정확히 딱 선생님인데 안 나오는 거야. 봤더니 저 사이드에 무슨 어디에 하나도 차지해서 나오는. 그래서 선생님이 최상급 문제가 상급도 아니고 최상. 야 이건 근데 그게 다 1번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 최상급 3번 문제도 옆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채점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깃 삼는 게 공법 다음에 이제 등기법이에요. 그 등기법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등기법이. 그러니까 1번 문제 딱 해놓고 1번 지문은 1페이지에 나온 거, 2번 지문은 50페이지에 나온 거, 3번 지문은 100페이지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지문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등기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지금 포기를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에 왜 수험생이 등기법 어렵다고 왜 포기했는지 왜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나눠준 자료 있죠, 그죠? 오늘도 이게 나눠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 페이지 아마 27페이지, 28페이지가 체계를 잡아주는 거고요. 29페이지가 등기법의 이제 문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9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가 문제예요. 그 포인트의 문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1페이지부터 여러분 35페이지까지 2장 정도 있죠. 2장 반. 예? 요게 이제 등기법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1페이지부터 우리 등기법 아까 끝까지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으면 여러분이 등기법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념들이 낯설어요. 민법을 한 다음에 등기법을 해야 되거든요. 민법을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근데 지금은 민법도 개념도 낯선 상태에다가 등기법은 또 절차법이라 축약해서 들어가요. 축약해서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민법 배우고 등기법 배우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요거 알으면 요 등기법의 요 문제들은 요 두 장판 요거를 알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요거 알으면 끝이거든요. 거의 등기법이. 그래서 잠깐 이제 볼게요. 우리 등기법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들을 때 집에 가서 요 시간을 여러 번 드려야 돼요. 여러 번. 그래야만 여러분이 등기법을 아주 편하게 책에만 딱 잡고 이제 암기할 것들은 암기하고 이해할 것들은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헤매버립니다. 등기법은 전국 다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자, 우리 등기법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민법에 막바로 들어갈게요. 186조에 이런 조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배웠나 모르겠는데 여기 조문 표시고 186조에 법률 행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뭐 해야? 자,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조문을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법률 행위 이렇게 나오면 자, 대표 선수가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 계약들을 많이 하죠. 매매 계약,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우리 부동산 하면 뭐 했어요? 토지, 건물이에요. 우리 지적법은 땅에 대해서만 배우죠, 그죠? 건물에 대한 호적은 이제 건축법에서 배워요. 지적법 배우지 않고. 근데 이제 등기법은 토지, 건물이 다 배워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인데 8가지 이제 물권이 나와요. 그 대표 선수 땅 주인,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세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저당권. 이런 것들을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의 이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의 약자가 우리가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설정, 이전, 변경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효력이 있다고요? 그래요. 등기할 때 효력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요 그림은 여러분이 요 강의 노트에 27페이지하고 이제 28페이지 그림을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간학 등기소에 속해 있는 갑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건물을 이제 신축했다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새 집 짓고 그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그죠? 그때 팔려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 하나 해놓고 팔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요 갑이 요 집을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의뢰하는 사람한테 요 집을 팔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럼 우리가 아까 민법 186조에 법률행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대표 순수가 뭐라고 있죠? 계약.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그죠? 토지 건물에 물권 하면 아까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소유권의 변동하면 이전이죠, 그죠? 이전은 뭐 해야? 네,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만이 우리를 저 집의 소유자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에서 잔금 치렀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어떤 소를 갖다 주면 어디다가 등기해 주면 우리 소유자가 될 것인지 그 등기 절차 이거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자, 우리 등기는 어디서 해줄까요? 등기소 해줘요. 각 구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은평이면 은평 등기소 있고 여기 지금 뭐 신림동이면 관악이면 관악 등기소가 있거든요. 자, 우리 등기소에 갈 때 자, 우리 등기소에서는 우리들이 계약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등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해주지 못하고 우리 보고 신청하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신청. 그래서 우리 등기는 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 응? 우리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자, 우리 등기소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직권으로 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직권. 그리고요, 우리 신청을 이렇게 개인들이 가서 하는데 개인들이 가지 않고 이렇게 관공서라고 나와요. 관공서라고 하면 대표 선수로 법원이나 행정관청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등기소에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인들이 하는 것을 그냥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관공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촉탁.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등기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갑과 을이 이렇게 나중에 매도인 매수인들이 등기소에 가는 것을 이렇게 당사자가 신청한다 이게 그래. 근데 우리 아까 등기한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그럼 같은 단체에서 즉 행정관청이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등기소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촉탁. 그래서 이제 우리 촉탁을 하는 우리 대표 선수가 우리 촉탁을 하는 대표 선수가 나중에 요 처분 제한 느끼라고 해가지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실무로 우리 경매 있죠, 경매. 그죠? 우리가 경매하러 어디 갈까요? 여러분이 등기소에 갈까요? 법원에 갈까요? 법원에 가요. 그 나중에 이제 가압류해달라, 압류해달라 이런 것을 법원에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법원에서 그 집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 등기 주세요. 가압류 등기 주세요. 라고 등기소에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관공서에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촉탁으로 한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당사자가 가서 하는 게 원칙이라겠죠. 그죠? 그때 우리 등기는, 자, 우리 등기소에서 등기 이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자 오라고 할까요? 같이 오라고 할까요? 같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 그래요. 뭐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그래요. 공동으로 가서 등기는 또 신청으로 간다고 그래요. 자, 이 공동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요 내용들이 이제 등기비에 등기됨으로써 등기부상 이득을 보는 사람,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등기 권리자다 그래요. 등기비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리자, 의무자가 가서 하는 것을 공동이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매매로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죠. 그죠? 그럼 우리 파는 사람을 여러분 매도인이다 그러거든요. 사는 사람을 우리 매수인, 요 정도 알죠. 그죠? 그럼 매매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오면 등기하는 등기부 판단할 거거든요. 자, 이득 보는 사람이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매수인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등기법상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느낄 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돼서 둘이 이제 공동으로 와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해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등기마다 바뀌어요. 이득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선수 이제 우리 나중에 등기법에 권리자, 의무자가 매매가 대표 선수니까 권리자 이렇게 나오면 매수인 생각하고 의무자 이러면 누구 생각한다? 그렇죠. 매도인. 이 사람이 공동으로 와서 오라.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느낌은 성질상 의무자가 없든지 진정성이 확보돼서 일방에 가서 권리자가 가서 일방에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예우가 있어요. 우리 대표 선수가 나중에 남기상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들이나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 우리 아까 건물을 신축해서 새집 짓고 최초로 가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죠?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갑이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고 그래요. 어떤 등기? 단독. 여러분 나중에요, 제가요. 등기할 때 이제 공동, 단독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동은 계약일 때 대부분 공동이에요. 뭐 할 때? 계약. 우리 매매 계약 맞죠, 그죠? 청약, 승낙은 손해보는 사람, 이득 보는 사람이니까 계약일 때 공동이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동이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속은 자, 두 번째. 자, 우리 보존 등기는 누구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상속이라고 나오거든요. 상속 등기. 자, 상속이라는 뭐냐면 민법에 아버지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 아들 앞으로 이 집이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죠? 여기 상속이거든요. 상속은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민법 186조가 아니라 187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들에서 아들 앞으로, 아버지에서 아들 앞으로 넘어오는 시점은 등기에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넘어와요. 등기 없이도.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상속 등기 해놓고 팔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상속 등기로 갈 때 팔라고 아들은 데려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동으로 가려고 하면 아버지 어디에 가야 돼? 무덤에 가야지. 아버지 등기소 갔더니 공동으로 해요. 등기나 내고 가시지.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상속 등기는 요 상속인들이 가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래서 야 상속. 근데 아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 있었죠. 그죠? 그 잔금 치르는데 등기소 가려고 했더니 매도인이 그래요. 우리 집 가문에는 연말 연시에는 등기소 가는 게 없대. 등기소 가면 망한대. 그 등기소 가는 협력 의사표시 안 해주네. 그럼 여러분이 멱살 잡고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중에 힘을 빌면 법원에 가서 뭘 받아서? 법원에 가서 이렇게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자 무슨 신청이 원칙인데?
공동의 원칙인데, 이렇게 계약일 때는 공동인데, 보존등기나 상속, 나중에 단독, 이런 등기들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근데 우리 지금 등기는 여러분, 제3자들한테 부탁하죠. 그죠? 매도인, 매수인, 누구한테 우리 등기 다 부탁하죠? 법무사. 그 제3자들이 가서. 우리 대표는 이제 우리 대리인들이거든요. 그죠? 대리인들이 가서 이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때, 우리 등기는 말로 하면 등기를 해줄까요? 서류 갖다 달라고 그래? 서류 갖다 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가져가는 이제 서류들이 나와요. 그게 두 가지 서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요 신청서라고 나와요. 이걸 지금 신청 정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등기소에 가져가는 서류들은 이제 첨부 정보라고 그래. 첨부 서류.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 등기하는,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 뭘 작성하려면 무슨 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등기부에 이제 기재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은행에 가면 이런 거 막 체크해 주죠. 그죠?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이고, 자, 너희들이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 해줄게. 그 약속한 거 적어와. 이거 우리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적. 그래서 이렇게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등기소에 가져갈 때 이제 허위 등기, 부실 등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서류들 나와요. 그 뭐 첨부 서류로서 나중에 이제 뭐 계약서 이런 걸 가져오라고, 옛날에 땅 문서라는 등기필 정보, 이런 인감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요, 공동으로 가서 하는 신청할 때만 요구해요. 그럼 아까 공동 말고 단독으로 하는 데 있었죠?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아까 단독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등기필 정보나 인감 이런 거 가져가지? 무슨 먼저 그렇게 결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옛날에 땅 문서, 집 문서라는 요구하고, 이 인감은 어떻게 신청할 때 가져간다? 공동. 그럼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는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고요. 자, 여러 서류들 보는데 우리가요, 우리 그 방한칸 전세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한칸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느 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이라고 나오거든요. 대표는 전세권인데, 그런 거 들어갈 때는 도면을 요구해요. 뭘 요구한다고? 도면. 집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일부일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적법 배울 때 토지대장 배웠죠? 맞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떼가지고 우리 등기소에 이제 가야 되는 4가지 등기가 나와요. 4가지. 그럼 여기까지. 이 서류까지, 나중에 뭐 이해관계 있으면 이제 승낙서 이런 거 필요한데, 여기까지 이 서류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신청이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신청. 그럼 이제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우리 책에 꼭 지금 앞에 27페이지 지금 본 내용이죠. 그죠? 맞죠? 자, 이제 28페이지예요. 자, 우리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 준 사람을 누구라고 할까요? 등기관.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 하는 절차가 나와요. 우리 등기는 우리들이 하는 절차가 있고 등기관이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자, 우리 등기소에 우리 가면 접수하겠죠. 그죠? 그리고 등기는 접수한 때 등기는 막바로 효력이 있어요. 뭐 한 때? 접수한 순간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소에서 우리가 접수하면 소유권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안 가져가는지 확인하는 것을 등기 신청을 심사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심사. 근데 심사는 나라마다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만 가지고, 등기소에서 심사하는 것을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다고 해서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불러, 그 현장에 가, 일일이 확인해서 심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사하면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아요. 다 등기소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사하는 사유가 우리 등기법에 29조의 조문이 있거든요. 11가지 사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심사에서, 자, 우리가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서 이제 걸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등기를 뭐 한다고 그러냐면 각하시킨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각하. 그럼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등기를 우리가 신청한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요. 그 표현을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각하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가 쭉 나와요. 1호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관할의 위반이다 그래요.
관할 위반이라는 것은 업무구역 위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은평에 어떤 사람의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은평이 신사동에. 그죠? 그럼 은평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서울의 신사동에 강남에도 있네. 옳지. 강남에 가서 등기하려면 집값이 올라갔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강남 등기해서 서울 가지고 갔어.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네 동네 가라라고 관할의 위반이다 해서 29조 1호에서 거부해요. 이유는 나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가지고 거부해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등기는 부동산이 등기되거든요. 뭐가 등기된다고? 부동산. 우리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건물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토지의 정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표 선수, 여러분,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분양하기 전에. 그럼 모델하우스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멋지게 전놨죠, 그죠? 왜?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뜯어가 버리잖아. 토지에 그건 정착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평에 모델하우스 지어서 모델하우스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은평 등기소 오면 등기소 받아줘, 안 받아줘? 네, 29조 2호에서 그거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하 사유가 11가지 사유가 쭉 나와요. 근데 이놈의 등기하는 우리 집 보고 원수지간이라고 내가 신청만 하면 거부하네? 그럼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럼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구제를 받으려면 재판을 걸어야 되잖아. 재판은 금방 끝나 오래 걸려. 오래 걸려 1심, 2심 막 항심해서. 그래서 등기는 신속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요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요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했는데 우리 이의신청이 처음에 나섰었어요. 그 암기사항 하나만 있었으면 됐는데, 자, 심사했는데, 자, 11가지 사유를 확인했더니 다 통과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다음 절차로서 등기관은 우리가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등기부에다가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 등기부가 나오는데, 우리 등기부는, 자, 1부동산 1등기 원칙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한 필지마다, 건물은 집 한 채마다 석장의 등기부가 있어. 자, 우리 책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등기부. 예, 페이지, 여러분 가볼게요. 202페이지 잡아줘. 202페이지. 202페이지 있어요? 예, 그 일반 건물 등기부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표지부라고 써 있나요? 건물에 표시 이렇게 써 있죠. 예, 제일 좌측에 접수번호 있고 접수 있고 소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 내역 이런 거 써 있죠. 자, 여러분 밑에 보면 갑구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있죠. 왼쪽에 순위번호 있고 등기의 목적, 아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했죠? 보존 등기. 그러면 팔으면 소유자가 바뀌죠, 그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원인의 매매라고 써 있죠, 그죠? 박영수라는 사람이 김동필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갑구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밑에 을구라고 써 있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에서 중간에 저당권자 무슨 우리은행 이렇게 써 있죠.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전세권자 한령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을구에 적혀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집합 건물 등기부인데 거기 표지부에 여러분 저 밑에 중간에 표시 번호 보세요. 자, 토지거든요.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있죠. 맞나요? 자, 요게 지금 표지부에 적히는 거예요. 토지의 표지상. 자, 우리 지적법은 잠깐 볼게요. 우리 등기법은 우리 지적법, 우리 지적공부, 우리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 자, 우리 토지의 표시로서 아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있었고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등기법도 이제 부동산에 표시하고, 자, 우리 권리 관계가 있죠, 그죠? 권리 관계 듣게 되는데 여기 이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아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었잖아요.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이 이제 표지부에 적히는 거예요. 무슨 부에? 표지부에. 그래서 특히 이제 표지부 보면 표시번호 있고요. 접수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권리관계에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소유권은 아까 갑구에 적었죠. 그죠? 갑구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고요. 아까 을구 있었죠. 그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적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심사에서 통과되면 이렇게 등기부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표지부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아까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아까 소유권 무슨 등기죠? 네, 보존 등기 해가지고 이렇게 전주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새 집 짓고 팔기에 사는 게 보존 등기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 뭐 백유영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요?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이니까 어디다가 적는 거죠? 갑구에.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들어오면 어디다가 적고? 을구에 적어요. 그죠? 자, 이제 적을 때, 우리 등기는 나중에, 여러분, 순위 번호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거든요? 뭘 통해서? 그렇죠. 순위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고 보고, 적고 나서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이렇게 땅 문서, 집 문서라는 이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만들어주기 전에, 자, 우리 등기비에 적어줄 때, 등기 나중에, 요게 앉아있는데, 그걸 했으면 좋았는데, 등기안이 이렇게 순위 번호나 이렇게 표시 번호에 적을 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 순서대로 이렇게 1, 2, 3번 요렇게 쓰죠. 그죠? 요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1, 2, 3번 요렇게 순위 번호다 이렇게 쓰는 것을 나중에 주등기다 그런 표현을 써요. 무슨 등기? 주등기인데. 근데 우리 요게 표시가 없었네. 어떤 등기는 나중에 뒤에 행해졌는데 이렇게 1번 순위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1번 이렇게 쓰지 않고 요게 1-1, 2-1 이렇게 주등기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등기가 있어요. 우리 집원 있었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등기를 나중에 부기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다 그래. 붙여서 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의 대표 선수로 잠깐 이걸 위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우리 부기 등기라는 것이 대표 선수가 이제 뭐냐면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있거든요. 자, 우리 등기 명의라는 것은 자, 우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을 등기 명의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저당권자 이렇게 써 있죠. 은행이죠. 그죠? 그래, 은행에 이렇게 우리 사람이면 성명, 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죠? 자, 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온 것을 등기 명의라는데 요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성명이나 주소나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바뀔 때 하는 등기를 나중에 여러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래요.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자, 우리 대표에서 사람은 개명하는 건데 회사는 상호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빛은행이 있었죠. 지금 상호가 무슨 행으로 바뀌었죠? 우리은행으로. 그럼 이 회사 지금 상호가 바뀌었죠. 그죠? 그럼 지금 등기부에 있는 상호를 바꾸러 가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의인의 무슨 등기라고요? 표시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상호 바꾸러 왔어요. 그죠? 자, 잠깐 볼게요. 지금 저당권자가 이렇게 1번 순위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중간에 이렇게 은행이 3억을 저당을 잡고 있었어요. 한빛은행이. 근데 중간에 뭐 전세권자 이런 것들이 있었네. 2번 순위로. 그죠? 자, 전세권자 해가지고, 네, 전세권자에서 이렇게 2번 순위로 이렇게 3억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때 해서 지금 상호로 바꿔왔죠. 그죠? 근데 이 순위번호를 적어줄 때, 요거 이렇게 10번 이렇게 적어줘야 맞을 것인지, 왜 1번 순위로 그대로 확보되니까,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것인가요? 뭘 해줘야 맞을까요? 부기 등기 해줘야 맞겠죠? 왜냐면 회사 상호 바꿔왔다. 그죠? 한빛은행이 이 집을 1번으로 잡고 3억 잡다가 회사 상호 10년 만에 바꾸었다고 10번으로 넘어가면 은행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망했을 거예요. 1 다시 이렇게 써야 이거 1번 순위 가지고 그대로 배정받거든요. 그래서 등기한이 등기부에 적어줄 때 우리가 등기란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는 등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등기다 하고 위에 이 주등기에 붙여서 하는 등기를 1-1 나중에 2-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등기를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붙인다 해서 부기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라고요? 그래요. 부기 등기. 자, 그래서 등기법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절차.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저희가 볼게요. 자, 우리 모든 등기는 자 보세요. 지금 소유권 지금 여러분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지금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름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등기부에 적었나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 자, 소유권 있기 이전이 넘어왔죠. 그죠? 근데 이전 받은 집에 자, 김칫국이 전세 들어갈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은행에 대출 받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은행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민법에 자, 186조에 자, 법률행위. 아까 계약이죠. 그죠? 자, 우리 전세 계약이거든요. 저당 계약. 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아까 토지와 건물에 자, 물권. 이번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의 변동. 자, 우리 전세권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설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한 것을 설정이라고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설정. 자, 우리 전세권의 설정은 뭐야 효력이 있죠? 등기 효력이 있어요. 물권들 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세금만 줬다고 전세권자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등기야. 그럼 전세 등기하는 절차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전세권 등기도 우리 등기소에서는 계약한지 알아요? 몰라요? 전세 계약한지 모르지. 중개사 사무소 없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알아서 스스로 해주지 못하고 우리 보고 뭐 하라? 신청. 자, 신청할 때 계약이니까 혼자 말고 어떻게 와라? 공동으로 와라. 아까 공동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서 하는 게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자, 전세권이 등기부에 적히면 이득 보는 사람이 자,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전세권자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 권리자라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그럼 나중에 요 집주인이 있어요. 그죠? 집주인을 전세권,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데 전세권을 만들어줬다 해서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전세권, 이 사람을 설정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우리 집 가문에는 전세 등기로 가는 거 없어 라고 연말연시에 그럼 우리가 법원에 가서 뭘 받아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할 수 있어요. 전세권이 상속받으면 또 단독으로 가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가기 싫으면 법무사들한테 부탁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너희들이 올 때는 우리 구슬하지 말고 뭘 가지고 와라? 서면. 자, 아까 서면 가져갈 때 우리 신청서와 첨부 정보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아까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필요적으로서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전세금을 꼭 적어가게 돼 있어요. 뭘 적어가겠다고? 전세금. 예, 요 부동산 표시하고 요 전세금. 요 전세권 할 때 요 전세금을 반드시 요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적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은 존속 기간 이런 거예요. 기간 나온 거. 우리 전세를 3년 살 수 있고 5년 살 수 있죠. 그죠? 그 3년 할 것이 5년 할 것이 나중에 약지 보이기에서 기간 이렇게 나오는데 요 기간 이런 것들을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어오라고 그래요. 3년이 좋으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첨부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 전세 걸 때 전세 계약서 갖다 주고 나중에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 있었죠. 그죠? 공동일 때는 요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아까 방한 전세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죠? 그럼 집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일 때는 아까 우리 도면을 요구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 도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전세권 일부 들어갈 때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청이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 자, 등기소에서 접수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걸리면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각하. 자, 억울하다. 그럼 뭘 통해서 구제받고? 이실자. 그럼 통과되면 등기부에 적어주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전세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겠지. 그럼 갑구에 적어줄까? 을구에 적어줄까? 을구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을구에 자, 우리 권리자 부분에 요 전세금 얼마 이렇게 써 있고 존속기간 그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 써 있고 전세권자 아까 김칫국이면 김칫국 이렇게 적고 그러고 나서 저기 이제 우리 순위번호 이렇게 제일 먼저 전세권이 이제 을구에 적이니까 이렇게 1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전세권 등기가 끝난 거예요. 이 등기 절차 이거 배우는 게 등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절차인데요. 우리는 지금 뭐 풀러 가죠? 문제 풀러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지금 민법에서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그럼 지금 등기법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배우죠, 그죠? 근데 민법 나오는 문제와 등기법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민법은 실체법이라 권리 의무를 배우고 등기법은 이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버려요. 이게 민법 문제인지 등기법 문제인지.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지금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등기법은 8가지를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모두 우리가 지금 왜 등기소에 간다고 그러죠? 뭐 하러? 등기하러 가죠, 그죠? 그럼 모든 문제는 이제 등기법에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안 나온 것은 등기법 문제 아니야. 민법은 절대 무슨 등기는 이렇게 안 나와. 민법은 갑은, 을은, 병은 이렇게 나오지. 무슨 말 알겠어요? 등기법은 갑은, 을은, 병은 이렇게 안 나와. 나오더라도 갑이 전세권자인지 저당권자 이렇게 물어보지. 그래 다 보면 무슨 등기는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등기 이제 종류가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종류가 한 31가지 정도야. 31가지 정도. 자, 우리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우리가 무슨 등기 있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있었죠, 그죠? 아까 우리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넘어갈 수 있고 상속, 유증, 수용, 환매 이런 걸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했죠, 그죠? 전세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설정됐던 내용들이 바뀌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사라지는 뭐 말소 등기, 말소가 잘못돼서는 말소 회복 등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31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아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책에 여러분 요게 지금 31페이지에 왼쪽에 등기 종류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매매 뭐 상속 이렇게 유증 이렇게 쑥 써 있죠. 그리고 제일 뒤에 35번 5페이지 보세요. 30번 등기에 가압류 등기는 써 있나요? 응? 자, 31번에 가처분 등기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지금 무슨 등기는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여러분 지문으로 8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여러분 교재에 자 29페이지예요. 29페이지 있어요? 강의 노트 있죠? 예, 지금 첫 번째 그 지문 내용 있죠, 밑에? 지금 제일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31번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문으로 8가지를 우리한테 물어봐. 이게 매년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등기할 때 그 31가지 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등기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지, 관공서가 등기하니 직권해주는 등기인지, 관공서가 뭐 하는 등기인지, 촉탁을 하는 등기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31회 때 8가지 다 나온 거라니까? 그러면 문제 보세요. 그 뒷페이지에 문제가 나와요. 1번 지문에. 해당하는 1번 지문에. 1번 지문이 있어요? 자, 가압류 등기는 써 있죠. 경매 기입 등기는 써 있죠. 자, 이거는 등기한이 직권해 줄까요? 관공서가 촉탁할까요? 우리들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될까요? 응? 그래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처분 제한에 껴서 가압류해달라고 경매해달라고 하죠, 그죠? 쉽게 대해서 아까 우리 경매해달라고 했었죠, 그죠? 경매해달라고 어디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법원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가압류라는 게 나와요. 가압류는 갑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한테 이렇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을 돈을 안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돈을 걸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소송을 걸 때 이 집이 나중에 제3자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송을 가면서 이 집을 이제 압류해서 경매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보존 처분하는 것을 우리 가압류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가압류.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제 가압류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뭐 하기 위해서? 돈 받기. 그럼 우리가 가압류해달라고 여러분이 어디 찾아가야 된다고요? 법원에 가서 가압류해달라고 가야 돼요.
그럼 법원이 이 집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아까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촉탁. 그래서 우리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라는 관공소가 촉탁을 해주는 거지. 등기한이 스스로 직권을 해준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다. 이러면 다 X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압류 달라고 채권자가 막바로 등기소에 신청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한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거는 사적 자치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사해서 법원이 나한테 들어야 되지 내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해요. 거부. 아까 우리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각하사회에서 이제 2호에서 나와요. 나중에. 당사자가 신청할 것을 관공소가 촉탁할 것을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우리 무슨 먼저 아까 문제 자 우리 가압류 등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경매 등기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공소가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지? 이걸 등기한이 직권이다. 우리가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서 행해진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신청으로 갈 때, 자, 우리 등기는, 자,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 있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 있죠. 그죠? 그럼 요 등기가 공동인지 단독인지 물어봐요. 자, 아까 제가요. 공동은 계약일 때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되게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단독이라고 했죠. 두 가지 말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거기 문제, 2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30페이지의 문제예요. 문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속인이 수인일 때, 이렇게 써 있죠? 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있게 상속 등기거든요? 자, 이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단독. 응? 단독. 자, 수인인데, 여러 사람인데? 상속인이 수인이라고 써 있네? 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포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단독일까 공동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요, 결론인데, 우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있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우리 보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까 우리 공동이라는 개념은 이득 보는 권리자와 손해 보는 의무자가 하는 게 공동이거든요. 자, 권리자가 수십 명이 가더라도 의무자가 안 가는 것은 단독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맞죠? 이건 지금 권리자들만 가는 거잖아.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인이 한 명이건 수십 명이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유증이라고 나와요. 유증은 제가 이제 유증할 때 마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돈 많은 할배가 이 마담한테 죽어가면서 유언회에서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이제 증여해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증은 나중에 이제 유증할 때 할아버지가 유증할 때 아무나 이제 유증하는 게 아니라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증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느낄 때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 마담에 가서 혼자 가시면 안 되니까 유증은 요 유언 집행자하고 이 수증자가 가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공동. 먼저 얘기할 거예요. 유증할 때 다시 보는데 아까 상속 등기는 무슨 등기는? 상속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하고? 단독. 상속인이 10명이건 20명이건 근데 유증은 단독이다 공동. 그렇죠. 유증은 공동이에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공동이다 이러면 안 되고 유증은 단독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독인지 공동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상속인이 수일 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 단독. 포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있기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자, 등기부에 기록되면 이득을 보는 권리자와 손해보는 의무자가 가서 하는 게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각종 등기할 때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8가지가 올해 지금 다 나왔다니까, 시험에 여기에. 지금 하나로 다 30일에 다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걸 못 찾기 때문에 헤매버리는 거라니까. 자, 보세요, 아까. 자, 우리 전세권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하는 게 설정이라고 했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전세권 존속기간이 3년이 끝날 수 있죠. 3년 끝났다. 그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때 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 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말소. 자, 전세권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을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세권이 소멸할 때 하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 이 설정과 말소 등은 반대가 되죠. 맞죠? 이건 발생, 이건 소멸이죠. 그죠? 그때 아까 우리 전세권자가 있었잖아요. 세입자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일까 의무자일까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집주인이죠. 그죠? 맞아요? 자, 아까 우리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설정자. 자, 우리 세입자 있죠, 그죠? 세입자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그래. 자, 그럼 우리 전세권 느끼는 을구의 행위지겠죠, 그죠? 우리 제일 먼저 지금 보존 느끼 되는 갑이 을한테 지금 전세권을 행위지죠, 그죠? 그럼 우리 을구에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 느끼 행위지면 이 전세권자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권리자일까, 의무자일 건가요? 이 사람이 뭘까요? 권리자지. 왜? 자, 보세요. 우리 나중에 민법에서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용의권이 들어간 것은 요 사용 권한을, 그죠? 사용 권한을, 요 수익 권한을 요 전세권자한테 넘기는 거죠. 맞죠? 그 권리가 취득감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설정되면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자가 권리자 되는 거예요. 그 의무자는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늦게 할 때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3년 보세요. 자, 3년이 끝나면 전세권 존속이 3년 썼죠, 그죠? 그럼 3년이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아까 전세권을 소멸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전세권에 나중에 여러분 말소 등기 한다고 하거든요? 무슨 느낌? 말소. 자, 말소되면 이게 사라지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같을까요? 반대될까요? 반대돼요. 이번에는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권리에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지금. 특히 보면 여기서 다 끝난다니까. 이 등기법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힘해버린다니까 등기법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전세권자는 권리자야. 의무자들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 그죠? 이때는 전세권자가 뭐라고 된다고? 의무자지 권리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물어본다니까. 자, 네 번째. 지금 신청 우리 책 지금 30페이지 보는 거죠, 그죠? 59. 자, 우리가 아까 등기로 갈 때 순서예요. 서로 갖다 줬죠, 그죠? 우리 신청서 적어갔었잖아. 거기에 반드시 적어갈 여러분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존속 기간은 이 신청서에 이게 필요적인지 등기부에 이게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되는지 임의적인지 우리가 원인은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요. 나중에 자, 전세권을 설정 등기할 때는 여러분 전세권은 성립 요소가 여러분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세금에 이렇게 전세금하고 범위가 집 전부인지 일부가 이게 필요적이에요. 기간 나온 게 있죠, 그죠? 3년 살 것인지 5년 살 것인지 우리들의 약정에 맡겨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약지 보이기 이렇게 암기하는데 요 기간 나온 거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적. 그러면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존속 기간이 있죠, 그죠? 이건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이러면 X. 등기 원인이 있을 때 계약서에 있을 때만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물어본다니까.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등기소 갈 때 우리 서류 갖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약지 보이기 이렇게 암기해요. 뭘 보이기? 약지 보이기. 여러분이 그 강의 암기사항이 12-1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보면 다 거기 암기사항인데 무슨 약정, 특약 이런 것들은 임의적이고 지상권에서 치료, 임차권에서 임차 보증금, 저당권에서 이자, 그 다음에 변제 기간, 존속 기간 나온 거 있죠, 그죠? 요거는 다 임의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필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무슨 보이기? 그렇죠. 약지 보이기만 이게 임의적이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적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갈 때 우리가 그냥 갔어요? 서로 갖다 줬어요? 서로 갖다 줘. 첨부 정보 갖다 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첨부 정보를 그 등기할 때 다섯 번째 그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소 갈 때 이런 등기필 정보나 인감, 대장이나 도면 이런 걸 가져가는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다섯 번째 보세요. 자, 건물 전부라고 써 있나요? 그 문제 있죠, 그죠?
지금 그 책 문제 보는 거예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우리 도면이 있었죠, 그죠? 이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도 될까요? 제공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 도면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일 때만 가져가요. 뭐 할 때? 일부일 때. 여러분 이 집에 방 칸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 등기소에서 어느 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집 전부 전세할 때는 도면 안 가져가. 일부일 때, 부동산의 일부일 때만 나중에 일부일 때, 일부의 용의권일 때만 가져가요. 나중에 보존할 때 나중에 보고. 그래서 나중에 용의권 하면 나중에 4가지 나와요. 요 지상권이라는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거든요. 여기 용의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등기법에 용의권으로 많이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죠? 전부일 때가 아니라 일부일 때. 그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암기할 때 이렇게 일용이 엄마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엄마? 우리 전원일기에 일용이 있죠. 그죠? 부동산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은 용의권이에요. 용의권. 그때만 도면을 가져가요. 그럼 전부일 때는 도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물어본다니까. 지금 전부라고 돼 있죠. 그죠? 그때는 도면 가져가지? 아니요. 근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뭘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도면을 가져가는지 첨부 정보를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그걸 물어본다니까. 특히 보면 8가지에서 다 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한 거 다 끝났죠. 그죠? 나머지는 등기한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등기한이 심사에서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 이게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 물어봐요. 각하 사유를 다른 말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각하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보세요. 자, 우리 공동으로 소유자 중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런 건데. 자, 지금 건물을 요 가불병이 3사람이 새 집 줬어요. 그죠? 무슨 알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우리가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갑이 요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3분의 1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가면 등기소에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거든요. 받아주지? 안 해요. 보존등기는 처음부터 1지분이 다 나와야 돼. 3분의 1만 했다가 또 우리 가서 3분의 1하고 또 3분의 1하면 이 집에 보존등기가 3개 등장해. 그래서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로 가면 등기한이 받아주지? 안 해요. 허용해주지 않아요. 각하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각하 사유가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만은. 전부 가야 되지 자기 지분만은 보존등기 안 돼. 그래서 이게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7번째는 각하 사유를 통과되면 우리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우리 등기부는 석장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표제부인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그럼 그 등기할 때 그 등기가 표제부 해주는지 갑구하는 건지 을구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거든요. 자, 나중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지금 저 책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규약상 공용부 이렇게 나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의 노인정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자, 우리 노인정은 원칙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여러분 101호 사고 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근데 노인정은 101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고 파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지. 그 노인정 등기를 떼보면 표제부만 있지 다른 갑구 을구는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에 무슨 아파트 공용 부분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갑구 을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시험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어디다 해준다? 표제부 해준다? 갑구다? 을구다? 표제부 해준다 이렇게 맞지.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를 갑구 해준다? 을구 해준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X.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등기가 표제부 해주는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등기비 기재할 때 우리 등기는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비에 적어줄 때 우리가 등기한 순서를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것을 아까 주등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등기는 뒤에 행이 되는데 1번 이 주등기 순위번호를 이어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주등기에 붙인다고 해서 1-2 쓴다고 했죠. 그죠? 이걸 아까 무슨 등기라고 했죠?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럼 그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 먼저 봐요. 나중에 이제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요. 그럼 우리 아까 대표 선수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있었죠. 그죠?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표시가 바뀐다. 성명이 바뀐다. 개명했다. 회사 상호가 바뀌었다. 여러분 주소가 바뀌었다. 주민번호가 바뀐 거죠. 그죠? 이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있었잖아요. 회사 상호가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한빛은행이 3억을 일본 수인을 잡겠다가 중간에 전세권자 저당권자 껴있고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지금 상호 바꿨잖아요. 그죠? 그럼 요 순위를 10번 이렇게 주등기에 맞을 건가 1-1 이렇게 주등기 순위번호를 이해받아야 되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건가? 뭘 해줘야 맞아요? 부기등기 해줘야 맞지. 여러분이 회사 상호 받겠다고 10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은행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망했지. 그럼 등기한테 망하는 거야. 부기등기 저기 주등기 해줬다는. 그래서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느낌 나중에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항상 부기등기로 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등기법은 이 8가지가 다 끝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등기는 주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가는 건지, 응? 자, 우리 상속 등기로 가는 건지, 유증으로 가는 거지, 여기 전세권을 설정 등기로 가는 건지,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끝나서 말소 등기로 가는 건지, 회사 상호 밖에서 등기의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가는 건지. 그 아까 등기의 종류가 가압류, 경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31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8가지를 물어본다니까. 지금 요 지문에 지금 여러분 그 29페이지의 지문 제일 밑에 요 등기가 신청인지 당사자가 신청인지 관공서가 촉탁인지 등기안이 직권해 주는 건지, 신청할 때 그 사람이 공동으로 가는 등기인지 단독으로 가는 등기인지, 자, 공동으로 갈 때는 권리자인지 그 사람이 의무자인지, 네 번째 그 신청할 때 그 신청서가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다섯 번째는 그 첨부 정보 도면이나 뭐 필증이나 인감 이런 것을 그 등기할 때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는 건지, 여섯 번째 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건지 만연지 각하는 건지 실행해 주는 건지, 실행해 주면 표지업해 주는지 갑군지 을군지, 마지막으로 주등기인지 무슨 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거 지금 요거 보니까 요거 위에 지금 거기 안 쓰는데 지금 그 내용들 나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왼쪽에 지금 등기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8가지 쭉 써 있잖아요. 지금 1번에 보시면 직권인지 촉탁인지 이렇게 써 있죠. 있어요? 지금 31페이지 맞죠? 31페이지 저거 31페이지 똑같죠? 네. 왼쪽에 보시면 이 신청할 때 이게 공동인지 단독인지 물어보죠. 그죠? 그 공동일 때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독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네 번째 신청서에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지금 첨부 정보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죠? 그러면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 물어봤죠. 그죠? 표지분지 갑군지 을군지 물어봤고 주등기인지 부기등기 물어봤죠. 에? 자, 여러분 보세요. 1번 잠깐 한 거 조금 했다 쉬었다. 1번 볼게요.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얘기죠? 소유권? 보존등기 썼죠? 보존등기는 아까 단독에 썼어요? 공동했어요? 단독 신청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쭉 오다가 6번째 각하사유 보세요. 각하사유 있어요? 찾았나요? 각하사유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응? 아까 자기 지분만 건물을 세 사람이 열었을 때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보존등기 안 됐지. X가 쳐져 있잖아. 자, 여러분 거기 밑에 3번 보세요. 3번에 상속등기 이렇게 써 있죠? 3번 등기. 상속이 한 소유권 등기 공동이라고 돼 있어요? 단독이라고 돼 있어요? 단독 써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4번 볼게요. 유증 있어요? 유증? 유증은 그 단독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수증자가 권리자고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에서 공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거 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뒤에, 11번 늦게 가볼게요. 11번 늦게. 전세권 설정 늦게 나오세요? 예. 아까 공동 신청이죠, 그죠? 권리자가 누구였죠? 전세? 의무자는 누구였죠? 전세권? 설정자 있었죠?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저 여기 필요적 기록사항 있었죠? 예? 전세금과 범위가 여기 써있죠? 근데 그 존속 기간은 필요적이라고 돼 있어요? 임의적? 임의적 있죠, 그죠? 여러분 첨부 정보 있죠? 예? 거기에 도명이라고 써있죠? 그 전부라고 돼 있어요? 일부일 때? 일부일 때죠. 전부일 때가 아니라. 그거 아까 봤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쭉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18번 등기 잠깐 가볼게요. 18번 등기에 무슨 명의인 표시 변경 써 있어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오른쪽에 쭉 오다가 8번째 보세요. 우측에 제일 우측에 항상 무슨 등기라고 써 있어요?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해서 있었잖아. 자, 여러분 그 26번 등기 가볼까요? 26번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 나와요? 노인정이라고 있었죠? 여러분 쭉 오다가 7번째 보세요. 정의 부분 갑구해 줬어요? 의구해 줬어요? 표지부 해줬어요? 표지부 해줬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무슨 등기는 이런 건 왼쪽에 나와 있는 거고 그 8가지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은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그 지금 등기에 무슨 등기는 이렇게 봤죠, 그죠? 여기 지금 소유권 지금 보존 등기부터 이렇게 쭉 31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4장,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장에 권리의 발생에서는 권리별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내용별 등기 절차. 요게 이제 4장, 5장이거든요. 등기 보면 4장, 5장이 다 끝이에요. 이거 지금 2장 반짜리가 4장, 5장이에요. 3장은 이 등기 절차에서 요거를 지금 4장, 5장은 옆으로 보는 거예요. 옆으로. 요거 지금 옆으로 보는 거야. 4장은 1번 보존 등기부터 16번에 그 권리질권이라고 나오죠. 저당권 나오죠. 그죠? 요게 옆으로 보는 게 4장이에요. 5장은 17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이렇게 써 있어요. 있죠? 그리고 31번에 가압류 가처분 느낌 이렇게 써 있죠. 네? 그게 5장이에요. 옆으로 보는 게. 3장은요.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해서 이거를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옆으로 본 것을 밑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밑으로. 단독으로 하는 등기는 어떤 거고 공동은 어떤 거고 직권은 어떤 거고 필요적은 뭐고 이걸 여기 밑으로 요렇게 보는 게 3장이에요. 옆에 3장 1장은 등기법 총칙인데 요 부분에 각하 사유 있거든요. 무슨 사유? 각하 사유 보는 게 1장이에요. 거기에 1장. 그리고 2장은 7번째 보시면 등기부라고 써있어 표제부 갖고 읽고 있죠. 그죠? 맞아요? 예, 그게 2장이에요. 2장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이 뭐냐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2장 반에 등기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사실. 자, 우선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등기는 갑은, 을은, 병은 찾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상속 등기인지 유증에 의한 소유권 등기인지 그 다음에 이게 전세권 설정인지 전세권 말소인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인지 이게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해놓고 8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등기할 때 이게 신청인지 직권인지 촉탁인지 신청일 때 공동인지 단독. 제가 우리 공동은 뭐 할 때 공동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계약이 아닌 것들은 다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가지만 빼고. 그리고 공동할 때 권리자가 있었고 의무자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기할 때 여기 필요적 기록사항 있고 임의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첨부 정보로 우리 등기필 정보나 인감이나 도면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런 걸 그 등기할 때 가져가야 되는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거 다 끝났고 나머지는 등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등기를 갔을 때 그 등기를 등기관이 받아주는지 받아주지 않는지 각한지 실행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통과되면 등기부에 적어주겠죠. 그죠? 등기부는 석장이잖아요. 표지부, 갑구, 을구. 그래서 요 등기가 표지부에 적어주는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갑구, 을구에 적어줄 때 우리는 등기는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니까 경매할 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때 순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등기를 무슨 등기? 주등기. 옛날에는 독립등기라고 했는데 지금 독립등기라고 하지 않고 주등기라고 그래. 주종관계 있었죠.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어떤 등기는 뒤에 힘이 드는데 위에 요 주등기 순위번호를 이어받을 필요가 있어서 3, 4, 5 이렇게 쓰지 않고 1-1, 2-1 주등기 이렇게 붙여서 하는 등기. 이거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 등기라고 그래. 그럼 그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 등기인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법은 여기에서 다 끝나요.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쉬었다가 자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1번 볼 거예요. 1번 옆으로. 여러분 1번 옆으로. 예, 1번. 그래서 요 등기법은 지금 오늘 제가 한 내용이 있죠. 그죠? 요거를 우리 집에 가서 등기법 배울 때 등기법 공부하기 전에 여러 번 봐야 돼. 요 강의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등기법은 아주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보면 등기법은 헤매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고 이게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등기법은 다 손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만 잘 저하고 같이 하시죠. 좀 쉬었다가 보존 등기도 볼게요. 네.